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일원의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런 좌선상사님의 법문을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일원 교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원의 교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교법을 말로 배우고 실천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런 데의 교법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비춰줄 주인공으로 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병투에서 이런 교법을 공부하는 원불교 대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희망이 있고 우리 교단도 희망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그 학문을 단련한 그 지성을 가지고 또 바탕에서 대학생 배움터에서 단련한 이러한 교법을 활용해서 이런 교법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구현시켜 나갈 주인공들이 우리 대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법을 단련하려면 먼저 이런 데에도의 교법관을 확립해야 된다. 이런 데에도의 교법관을 확립해야 한다. 근데 일원은 대도라. 일원 대도라고 그러거든요. 대도라고 하는 것은 큰 길인데, 큰 길이라는 건 뭐냐?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가야 할 길을 큰 길이라고 한다. 사람이 일부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은 큰 길이 조그만 길이고, 누구나 가야 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큰 길이다. 근데 이러한 진리는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되더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에 대한 교법관, 이거 지난 시간에 했군, 한번 집에서 공부도 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도의 교법인 일원상의 진리와 사은사유와 삼학팔조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 미래의 희망이요 광명이요 나아가야 할 길이요 구현해야 할 대상이자 가장 성스러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대도의 교법이 개인, 가정, 기업, 사회, 국가, 온 세상에 비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사회, 국가, 온 세상이 승급되고 법회가 원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이런 교법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좋게 하려면 이런 교법을 인격화하고 현실화하고 사회화하고 세계화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교법으로 내 인격을 만들어야 되고, 현실화라는 것은 내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 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사회에 구현시키고 세계 구현시켜야 하는데, 가장 먼저 사회 구현, 세계 구현은 좀 뒤로 하더라도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생활이 되고 삶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원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원불교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있고, 아니, 책에는 없는 게 있어요. 요건 책에는 없는 거 있죠. 요 옆을 보면 있어요. 대종사, 이게 108년 전이니까, 원기 1년이면 108년 전이에요. 그죠? 원기 1년, 지금 108년이니까, 원기 1년 대각을 이루신 후 모든 종교의 경전을 열람하시다가, 금강경을 보시고, 불교의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석가모니 부른 진실로 성인 중에 성인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의 지도 없이 도를 얻었으나, 발심한 동기로부터 도 얻은 경로를 돌아본다면
과거 부처님의 행적과 말씀에 부합되는 바만으로 나의 연원을 부처님에게 전하노라. 내 법의 근원을 부처님한테 전하노라. 이렇게 하시고 장차 회상을 열 때에도 교문을 열 때에도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완전 무결한 큰 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시라 하시니라. 이렇게 왜 대종경 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불법으로 내가 불교를 모르고 도를 깨쳤는데 그 얻은 경로나 그 불법의 대의가 부처님에 가장 부합되고 이 때문에 부처님을 연원으로 해서 불법을 주체로 해서 완전 무결한 대회상을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법은 천하의 큰도라. 천하의 가장 큰 도라 이거죠.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죽고 나는 일을 해결하며 마음의 그 원리를 밝히고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천하의 큰 도인 불법을 가지고 처음으로 교화를 시작하셨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불법을 가지고 교화를 처음 시작하셨냐면 그거는 원기 9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9년이라는 시간을 후에 시작을 하셨다. 왜 그러셨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과제라고 이렇게 하시고 원기 9년에 익산에다가 중앙총부 불법이 그때는 원불교라고 안 하고 불법연구회라고 했어요. 불법연구회 총부를 건설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대중을 가르치기도 하고 교화도 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이게 시작했는데 그럼 그 사이에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을 궁금할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원불교 초기에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원불교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된 후에 6년밖에 안 됐어요. 6년. 그러니까 아주 암울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암울한 시기에 우리나라 그 현실을 개선하려고 했다. 불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암울한 시기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국민성이 지금 좌절되고 그냥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 민족은 원래가 이렇게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보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그 현실을 극복하려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원불교는 처음에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새마음 새생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마음 새생활 운동은 원불교가 시초예요, 시초. 그게 생태적으로 원불교는 새마음 새생활 운동이다. 그거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좌선상사님 법문인데 원불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 근데 여기를 한번 보자 이거죠. 보면 그건 이제 교재에 있어요. 원불교의 지난 창업기 100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요 감동의 역사였다. 100년이란 역사는 기적이고 감동이었단 말이죠. 왜냐? 원불교가 시작한 한반도는 당시 1916년이니까 세계사 속에서 가장 불행했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었고 너무나 불행한 상태에 있었죠. 나라를 뺏기고 그냥 자치권이 없어요. 경복궁에다 지금 없죠.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 다 과문 허물고요. 조선 총독부란 게 딱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앞에. 그런 현실에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식민지 통치 아래의 처음부터 불합리로 구조화된 이 사회에는 극심한 불행 현상으로 침몰해 가고 있었다. 전부가 불합리잖아요. 남나라 침략하고 지배하는 거 불합리. 거기서부터 모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극심한 불행으로 막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원불교는 그 개교 당시부터 이러한 현실부터 개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냥 불법을 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자. 그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은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새마음 새생활운동을 시작했다. 새마음 새생활운동을 시작해서 한참 하다가 새예법운동을 전개하다가 후일에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회상 이룩하자 하는 구호를 만들어서 항상 아침이면 구호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우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 구호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부르죠? 우리는 아침에 여기서 아침에 이제 자선하고 요가하고 딱 이 구호를 불러요. 훈련원 들어가면 다 이 요거를 부르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제일 먼저 한 일이 저축조합을 만들으셨어요. 대종사 회상 창립의 준비로 저축조합을 설치하시고 단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 아니며 우리가 일체 생명을 제도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다 아니기 때문에 또 한 바가 아니 반드시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 바 우리의 처지가 지금 너무나 나라도 비관적이고 우리 현실로 가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특별한 절약과 근로가 아니면 이 사업을 열 수가 없다. 이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나라는 식민지 통치고 전부 다 가난하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 특별하게 근검 전략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축조합을 만들고 제일 먼저 금주, 금연, 보험리 저축과 공동체력을 했다. 처음에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고 그 다음에 저축을 하고 저축할 게 있어야 저축을 하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 걸 저축을 한 거죠. 공동체력인 매일같이 이제 공동으로 나와서 일을 하겠다 이거죠. 이런 걸 시작해서 처음에 금주단연을 했다. 금감저축조합을 만들어. 이것이 원물계 시작은 저축조합이에요. 의사 물어서 너 일로 와서 그러라. 너 술 안 먹으면 죽겠냐? 그랬더니 죽지는 않습니다. 그럼 끊자. 담배 안 피우면 죽겠냐?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않습니다. 그럼 끊자. 이렇게 해갖고 담배하고 술을 딱 끊어버렸단 말이죠. 시골 사람들이 그때는 전부 그렇게 가난해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했어요. 그걸 다 끊어버렸다 이거죠. 물론 노름하고 뭐하고 말로 그런 거 다 끊어버려. 두 번째는 환경 개선 운동, 주택을 전부 개량을 했단 말이에요. 초가집을 갖다 개량을 하고 생활 환경을 미화하고 옷 입는 것도 단순화시켰고 예법을 혁신해서 미신을 타파하고 관원상제. 그때는 그냥 관원상제가 뭐냐면 결혼하고 장례 지내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 가난한 형편에도. 근데 그거를 전부 간소화시켜 버렸다 이거죠. 간소화시키고 그것이 후일에 우리나라의 새생활 예법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그 표본이래. 유다란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어릴 때 유다란 교수가 계셨는데 그분이 만들 때 원불교법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미신을 타파했다. 그 다음에 문명 퇴치 운동에서 교당마다 야학을 해서 전부 그 사람들이 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거 다 가르쳤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부 경전은 한글로 만들었다. 한글로. 전부 한 분이었던 경전에 한글로 다 만들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뭘 했냐. 바다를 막았어요. 바다. 원기 3년에 바다를 지금도 익산감 있잖아요. 4만 평이 있잖아요. 처음에 2만 평 막고 또 2만 평 막았는데 갯벌을 막아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그 3, 40명 데려가서 갯벌을 막 흙을 퍼다가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딱 1년 걸렸어요. 1년 만에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때는 포크레인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거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갯벌을 막아서 그 가난한 지에 그냥 논을 만들었다 이거죠. 논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과수원을 했고 축산을 했고 이런 걸 전부 하겠지 종교에서 이 축산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날 대산종사께서 원기 57년에 새생활운동 요강이라는 걸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때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 교무님하고 교수님을 파견해서 그 교관으로 하게 했고 그 새마을운동 교관들을 전부 다 원불교 훈련원에서 3차에 걸쳐 훈련을 시켰다. 그래서 그 새마을운동 정신이 원불교 정신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뭘 했냐. 새마음운동을 시킨 거예요. 새마음운동. 우리의 일상증여법이 새마음운동이에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청산하고 안정지혜 바른 마음을 세우는 운동. 불신탐욕 나우를 제거하고 신분의성을 세우는 운동.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운동. 의례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는 운동.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운동. 이기심을 없애고 공익심을 키우는 운동.
또 유념 공부란 걸 만들어갖고 모든 습관과 인성을 개선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됐을 때 건국론을 줘갖고 나라는 이렇게 세워야 한다. 건국한 방향을 정했다. 건국의 방향은 마음의 화합, 단합이 하나로 뭉쳐갖고 대국을 관찰하고 교육을 장려하고 산업을 키우고 이런 걸 해갖고 이 건국은 이렇게 하자. 건국론을 했고 최근에는 국가경영지혜라고 정치인들이 새마음 새생활운동의 강령을 딱 발표해서 이 책을 만들어 뿌렸거든요. 이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는 기본적으로 새마음 새생활운동이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 바탕에서 이론대도의 교법을 인격화, 현실화, 사회화, 세계화 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생각을 해보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면 원기 4년까지 했고 5년부터는 저 변산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4년간 수양을 했어요. 왜 수양을 했냐? 왜 불법을 필지 않고 수양을 하냐? 야, 너는 고기를 잡는데 몽둥이를 잡냐? 그물을 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구상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법, 새로운 교법을 어떻게 해서 이 일체 중생을 건질까 하는 것을 구상을 해서 4년간 구상을 해서 지금인 이런데도 사막팔조 사은사의 우리 교법을 그때 만드신 거라 이거죠. 그때 이제 이 새로운 불법, 새 시대에 맞는 불법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때 4년간 수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년에 이제 시작한 거죠. 9년에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한 서너 명의 제자를 데리고 거기서 살면 제자를 했는데, 그때 대종사님이 물었어요. 그때는 우리 원불교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도 안 하는 상태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물었냐? 옆에 가면 큰 산이 있고, 그 속에 아주 깊은 산 속에 있어요.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어떤 종교를 물었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아직 이제 우리는 그분 뭐 제자가 한 4, 50명도 안 돼요. 9년까지 돼도 4, 5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교화를 안 했으니까 이 원 맞고 막 새마을 새생활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수양을 했기 때문에 9년까지 아니까 제자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앞으로 그럼 우리가 큰 종교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종교를 만들어야 이 세상이 환영하겠느냐. 모든 종교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대답하다가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에게 이제 물으니까 생활에 부합되는 종교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교가 생활을 떠난 종교가 아니라 생활에 부합되고 생활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환영을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옳으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불교는 지금 어떻게 돼요? 생활에 부합된 종교다. 근데 이것이 우리 정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새 세상의 산종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는 세간 생활을 하고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고 보면 수도인이 아니라 하므로 수도인 가운데 직업 없이 놀고 먹는 폐풍이 정하여 개인과 사회 국가의 해독을 많이 미쳤으나 수도한다고 하면 산속에 가든지 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있어도 일을 안 해. 딴 사람이 하는 거 먹고 살고, 자기는 너는, 높은 수도를 하는데, 뭐, 일 같은 건 이건 하찮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 먹고 살으니까 이게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해독을 미쳤단 말이에요. 나라에는 아무런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만 수도하는 거예요. 그랬으나, 이제부터는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건설하게 되므로 이제 그런 과거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게 되므로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다. 요게 핵심이에요. 원불교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산종교다. 이게 원불교는 생활 속에서 수도를 해야지요.
생활을 떠나서 수도하면 그 원불교가 아니에요. 응? 알았죠? 그건 아주 너무 생활 속에 자기 원불교 어떻게 수도해요? 생활이 뭐예요? 생활이 뭐예요? 생활이 학교 공부하면서 수도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 학생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수도하는 거니까, 나 학교 공부하기 때문에 수도 못하고, 이 원불교 공부 못한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생활이 그냥, 보통 사람은 그냥 가정 생활 하는 거고, 밥도 하는 거 생활이고, 학생은 생활이 공부하고 학교 다니는 게 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공부하라, 이 소리죠. 나는 학교 공부하니까 못한다, 나 입시 공부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루 정도 이렇게 시험 보느라고 빠질 수는 있지. 그거는 상관없는데, 매일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응? 그렇죠. 우리 서인이도 요즘 좀 바쁘니까 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럼 매일 나와요. 에? 아이, 진짜 맞다. 알았어. 아니, 그 사이, 요 말고 그 전에, 그 전에도 이제 한 번씩 와야지. 그러니까 이 생활과 수도가 둘이 하는 새 세상에 산 종교. 이거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독교, 불교, 아무도 없었어요. 전문적으로 기독교도 수도하려면요, 수도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절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생활 속에 산다. 이것이 이제 핵심 요령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 자기 현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공부만 한다. 그것도 아니라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냥 막 암울한 암흑 속으로 쳐들어가고 식민지 사회에 막 민족혼이 없어지고 절망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내버려 두고 나는 열심히 수도해갖고 영성을 찾고 그게 아니다. 현실부터 해결한다, 이거예요. 현실부터 해결한다. 지금 세상은, 그런데 이미 그 현실은 지나갔어요. 가난하고, 식민지 사회고, 그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이미 해결이 됐어요. 그럼 지금은 현실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현실이 뭐냐, 봤더니,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 궤구도 많이 화려해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의 눈과 마음이 황홀해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해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이 어찌 실로 근심될 현상이라. 오늘날의 지금 현실은 뭐냐면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런 가난하고 그런 시대가 그런 현실이 아니라 지금은 현실은 세계 공통된 현실은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이게 현실이에요. 학생들이 그냥 스마트폰 중독 걸린 사람, 마약 중독 걸린 사람,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전 물질 중독 아니에요. 물질 중독.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낮에는 직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수양을 안 하고 그냥 텔레비 보고 주말 되면 놀러 가고 물질 속에 사는 물질에 중독 걸려 산다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좀 괜찮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질이 없으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능력은 없고 욕심은 생기니까 범죄를 저지르. 날로 범죄가 늘어나. 우리나라가 지금 범죄가 자꾸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요. 옛날에는 우리 형무소가 대전에 있고 어디 있고 조그맣게 몇 명 안 됐어요. 지금 저쪽에 어디요? 강남에 보면요. 동부구치소라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성 같은지 거기도 차갖고 더 많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돼야 된다. 이걸 등한시하고 그냥 자기의 영성만 구하고 어떤 이 불성만 구하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원불교회가 가진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인성교육을 만들어갖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요즘 우울증도 많고요. 마음병도 많고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그냥 그 현실 속에서 그걸 적응을 못하고 이 많으니까 사람의 마음병이 깊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병원이고 어디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우울증 한 대 가면 몇 달간 예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조금씩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일이 안 되면 우울해지고 하는 이것이 현대 문명에 있어서 병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같이 보면 생활 속에서, 그 중에 이런 교법을 실천하고, 이런 교법으로 훈련해서, 이런 교법으로 실천 훈련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 원불교 교법의 핵심 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 가면 한국이 아니라 러시아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오래돼서 모르는데 여러 가지 암울한 현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옛날 같이 우리는 식민지 통치 그 정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너무나 암울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새마음 새생활이 우리의 말하면 우리 마음공부 핵심적 요소가 돼야 된다. 아무리 마음공부해도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자기가 안 변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게 일상생활법이라. 일상생활법은 새마음운동이요, 새생활운동이요, 이 세상의 병을 치료하는 운동이요, 현실을 타개하는 운동이라 우리 개인 일상생활법을 단련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법이에요. 우리 타막활조 상은사회를 이렇게 요약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옛날에 불법이라는 것은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이 그 내용이 이렇게 심오해. 너무나 깊은 뜻이 있어요. 근데 한문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일상생활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간단하니까 뭐가 이 경이 불법이 이렇게 간단하냐. 근데 이 속에 그 불법의 오묘한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게 되면 그냥 부처가 다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일상생활법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법 공부를 지금부터 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일상생활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일상생활법 외워요? 뭐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여기 새로운 사람 뭘 배우고? 뭐 배운다겠죠? 아직도? 그건 이제 외워야지. 다음 주까지 한번 외워야지. 그러면 안서인의 일상생활법 외워요? 아직 이거 안 되죠. 한 개라도 못 해요? 뭔데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은 들리자. 또 원망생활을 그렇죠. 그건 알잖아요. 그런데 9가지니까 이걸 이제 자꾸 외우다 보면 이건 외워야 된다 이거죠. 외워야 되는 우리 교법이 사막팔조 상은사회인데 그거를 전부 이렇게 강령으로 여기를 만들어 놓은 것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 자성의 정을 세우자. 우리의 마음 바탕은 원래가 요란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청정하고 깨끗하고 요란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생기냐면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진단 말이에요. 요란해지기도 할 수, 요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계를 만나도 요란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나의 본래 모습을 찾자는 거예요. 이게 불법의 핵심인 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도 자성의 정을 세우자.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그 자성의 해를 세우자. 심지는 원래 그름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도 자성의 개를 세우자. 요게 핵심이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인 거. 요거를 매일같이 우리 아침에 외우거든요. 요거를 외우자 이거예요. 이거 러시아 말로도 번역돼 있을 건데. 응? 러시아 말로는 알죠. 한국말로는 좀. 러시아 말로 1조 한번 외워봐, 1조. 응. 아이, 나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 하나도 못 알아듣. 말하고. 그걸 외우는데, 이걸 외우래.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그게 이제 핵심으로 돼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알아듣나 모르겠나, 이게. 일상생의 요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법 실천 강령,
교법을 실천한 9가지 강령인데, 강령이란 줄거리란 말이에요. 사막활조 사은사요의 이런 교법을, 그쵸?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날로 대조하고, 경계마다 대조해서 중생의 탈을 벗고 불보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행의 표준을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하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외우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글만 외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를 마음에 새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긴다는 깊이 간직한다, 이게. 새긴다는 것은 막 이 글자를 뭐 파는 거예요. 조각을 파는 걸 새긴다고 그래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라, 경계를 대할 때 내 마음속에 새겼던 그 글을 경계를 대할 때 일어나는 마음을 거기다 대조하라 이거예요. 심지는 원래 열한함이었건만은 이렇게 새겼잖아요. 열한함이 없다고 새겼는데 경계를 당해서 내 마음이 열한함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어디다 대조해요? 원래 열한함이 없었는데 거기다가 대조하라. 심지는 원래 열한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일어나지? 하고 여기다 이렇게 대조라는 것은 둘을 맞대어 비춰본다. 둘을 맞대어 비춰보라 이거예요. 심지는 원래 열한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계를 만나면 열한함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경계란 내 마음을 열한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는 그런 대상이나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을 어디다 대조해요? 원래 열한함이 없는 마음에다 비춰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원래 열한함이 없었는데 거기에 그 경계에 끌려서 열한해졌구나. 요걸 금방 알아차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춰서 마음을 살펴갖고 마음에 열한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펴서 열한함이 있었으면 원래는 열한함이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라 이 소리예요. 이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 마음 공부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이 대부분이 경계를 만나면 마음이 요란해졌다가 어떻게 해요? 법당에 법회 가서 법회 볼 때 가라앉혀요. 마음이 요란해졌다가 아마 한국 사람은 잘 요란해지지 러시아 사람은 안 요란해질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은 어찌 요란해질 것 같지 않아요? 거기도 요란해져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 사람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면 거기도 누가 요란할 때 어떻게 자존심을 팍 건드는 사람이 있죠. 그냥 보통 말하면 좋은데 그냥 자존심을 팍,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을 팍팍 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꺾는다 그래요. 응? 자존심을 꺾는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존심을 확 긁으면 마음이 확 이렇게 화가 열한함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그때 뒀다가 언제예요? 법회 가서 막 법신불 찬송가 부르면서 가라앉히고, 응? 신고하면서 가라앉히고, 그렇게 가라앉히는 이게 공부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경계를 따라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 순간 딱 멈춰서 마음이 열한함이 일어났는가 없었는가 살펴서 나 원래 열한이 없었는데 근데 그 경계 따라 일어났구나 이렇게 알아차려갖고 그때 그 마음을 가라앉히라 이 소리예요. 그 순간 가라앉히라. 이것이 그 순간 가라앉히면 1초면 되는데 그걸 내비두면 하루도 가고 일주일도 가고 더 심하면 열흘도 가고 일생도 간다. 일생이 가는 거예요. 화 한 번 나는 게 일생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원수 맺으면요 일생 가는 거예요. 그 마음만 사귀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일단 경계를 만나면 멈춰서 그때 그 순간 자기 마음을 살펴서 대조하라 이거예요. 원래 마음이 대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해결하라. 바로 그 순간 해결하라는 게 이게 일상수행요법 1조예요. 근데 그게 맨날 외우기만 하지 공부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수행요법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2조, 3조, 4조, 4조, 5조 이걸 전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안서희는 1조 공기 강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니, 거기는 마음이 요란해진, 뭐 때문에 제일 요란해져요? 누구? 오빠? 오빠는 별로지? 그래도 괜찮지? 누가 내 마음을 제일 속상하게 한 사람 누구예요?
왜 나 교수님이야. 안건이 지금 행복해요. 거기는 교수님들이 절대 속 안 당하게 한대. 너무나 기쁘게 한대. 근데 서울대는 어떻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속상하면 MIT 갚으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이 속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때 그 순간 가라앉히지 않고 뒀다가 이 법회라도 보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라앉히죠. 응? 가라앉히는데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한참 가다 시간이 가서 이제 가라앉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 순간 그냥 1초 2초 내에 그냥 가라앉히라 이 소리예요. 어떻게 가라앉히냐? 일상생활 외우라 이거예요. 진비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 없게 자성의 정을 세우자. 없었는데 내가 지금 요란해졌으니까 세우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잘하는 거 있죠? 우리 선방에 사는 사람도 오래 걸려요. 요새는 좀 빨라. 일주일 정도는 걸려요. 며칠 엄청 걸려요. 여기도 사이에 보니까 금방 그 즉시에 갈아치는 거 있죠? 여기도 사이에 보니까 공부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너무 그렇게 절망할 건 없고요. 차후간 이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조라는 게 대조. 둘을 맞대어서 비춰본다. 현재 일어나는 내 마음과 교법에서 가르쳐준 그것과 딱 비교한단 말이에요. 교법에는 원래 요란함이 없었는데 경계 따라 일어난다 이렇게 했잖아. 원래 요란함이 없는 마음이다 딱 비춰본다 이거예요. 내가 원래는 요란함이 없었지. 이렇게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참 보면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마음이 순수했어요. 순수하고 시골 사람들 평범해요. 근데 이 서울로 올라오면 여러 가지 보는 게 이게 욕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호화로운 게 많으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걸 아무리 가라앉히려도 안 가라앉혀져요. 이 사람이란 건 욕심이 생기면 특히 이제 대학생 가면 또 이제 높은 자리가 있고 저기 명예가 있고 거기도 가고 싶고 또 물건도 갖고 싶고 누구 새기고 싶고 이런 욕심이 한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 아무리 가라앉히려도 안 가라앉혀져요. 어떻게 가라앉히냐? 이렇게 다 비춰봐요. 내가 어릴 때 자기 마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도 물이 안 들었어. 물이 안 들었어. 그럼 너무나 평화예요, 평화. 근데 이게 욕심이 생기면 평화가 아니라 괴로움이요. 안 얻어지니까. 이것도. 재생명리 아무것도 안 얻어지니까 괴로움이요. 근데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평화예요. 내 어릴 때는 그 마음이 아무것도 없었지. 물이 안 들었었지. 평화로웠지. 그 마음에다 비춰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가라앉히려면 안 없어져요. 그 마음. 어릴 때 그 마음. 그것도 지금도 있어. 생각하면 어릴 때 그 마음이었지. 거기다가 현재의 마음을 비춰보라 이거예요. 과거에 어릴 때 순수한 마음에 비춰보면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순수했었지. 나는 참 원래 그래 공부 놀다가 나 원래 공부 열심히 했었지 하고 비춰보면 이제 내 일하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학생 어때요? 가끔 공부하기 싫을 때 있었죠. 맨날 공부를 열심히 해요? 이 학생은 맨날 비춰보는 거예요. 맨날 내가 하기 싫어. 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비춰봤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하기 싫으면 막 안 하다가 어느 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면서 이제 상은이 어때요? 하다가 막 하기 싫다고 막 놀다가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원래 잘하기로 했지 하고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응? 그걸 대조라고 하는 거예요. 대조. 이게 그럼 어디다 대조하냐? 본래 마음에 대조할 게 아니라 정전에다 대조하라. 이게 정전마음 공부대라는 거는 정전을 읽고 외우고 단련해서 자꾸 읽고 외우고 단련해서 거기다 대조하라 이 소리예요. 정전에다 대조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제 이런 데도의 교법관을 좀 외우라고 했잖아요. 좀. 왜 외우라고 했어요? 왜 외우라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거기다 딱 대조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약간 불신감이 생긴다 딴 생각이 날 때는 우리 교법 이런 거라 했지. 거기다 마음을 대조하라. 이게 이 정전 마음공부 대조라는 건 정전을 연습해서 거기다가 대조하라. 이게 정전 마음공부 대조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대조할 때하고 안 대조할 때는 그 마음이 공부심이 다르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대조하냐 하면
여기 나와서 법회를 볼 때하고 안 나와서 법회를 볼 때를 한번 대조해봐요. 그냥 안 나와서 그냥 이걸로만 들어. 그러니까 온라인만 듣는 거하고 실제 나와서 하는 거하고 한번 대조해보면은 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차이가 나면 그럼 안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백원성이는 여기 나온 거하고 집에서 듣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여기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았죠. 예. 집에서 우리는 이제 딴 생각을 하다가 말고 들이키시면 딴 생각하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누가 안 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되는 거죠. 대조라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물건 좋은 게 있어. 사고 싶어. 이거 샀으면 좋겠어. 사는데 어떻게 해요? 대조를 해본다면 내가 돈을 생각하고 내가 쓸 때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는데 내 돈은 요만큼 있어. 그럼 여기 다 써야 되는데 여기서 물건 사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내 돈 있는 거하고 내가 쓸 때를 딱 대조를 해봐요. 남는 돈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 큰 걸 막 살라고 욕심이 생겨. 안 대조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대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에다 대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를 해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이 공부다. 이게 정전마음 공부 대조라는 것이 우리 원불교 공부의 핵심 원리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원불교 마음 공부를 아직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대조. 그 순간에 대조하고 정전에 대조하고 정전은 대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전을 자꾸 읽고 거의 외울 때까지 읽어야 돼요. 외울 때까지. 그런데 이제 정전 공부를 이렇게 해요. 어떻게 되냐면 그걸 대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외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좋긴 좋지. 외워놓으면 대조가 되니까. 그런데 막 외우기만 해. 근데 실제는 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전 대조.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옛날에는 불교에서는 견성을 해야 된다 그래요. 견성. 이 진리를 깨쳐야 된다고 했대요. 진리를 깨쳐야 진짜 공부를 한다. 견성 공부를 지금 절에 가면 견성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고. 근데 원불교에서는 신성 있는 공부인은 일당생명 1, 2, 3조를 갖고 법문에 대조하면 견성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견성. 법문에 대조하면 일당생 1, 2, 3조를 갖고 그거를 자꾸 읽고 외워갖고 경계를 할 때 대조하면 견성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드디어 견성하게 된다. 진리를 깨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산종 목사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다운 자성반조의 공부는 견성을 하여야 되지만은 견성을 못한 사람이라도 신성 있는 공부인은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하여 반주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바 그 요령은 정전 가운데 일상수행요법을 표준하여 천만 경계에 항상 자성의 개정회를 세워야 할 것이니라. 1, 2, 3조를 대조하라. 1, 2, 3조를 대조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하고 보면 견성 여부를 막론하고 마음 작용이 점차로 자성에 부합될 것이니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일체시 일체처에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성이라는 자기 본성이에요. 본래 마음자리예요. 필경 자성의 진리를 밝게 깨달을 것이요. 이 마음의 원리를 깨달을 것이요. 자성 광명이 나타나서 이것이 곧 부처님의 경계요 성현의 작용이라. 견성에서 성불하는 경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뿐만 이게 1, 2에서 9조까지만 하면 그냥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평이하고 간편한 법. 과거 어렵지 않고 평이하고 간편한 법이 우리 일상생활법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법 속에는 이 세계 평화의 원리도 있고 세계를 함께 잘 사는 평등의 원리도 있고 전생령을 구원하는 길도 있어서 이 세상을 전체 구원하는 길이 여기 있다. 이 말하면 일상생활법에서 나의 인격을 바르는 길도 되지만 이 세상을 좋게 하는 원리도 다 들어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일상수행요법을 갖고 마음 대조하는 공부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1조부터 하나씩 이제 다 자세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있다 해야 돼.
그만하면 되죠? 시간? 응? 지금 딱 맞죠? 네, 그럼 그다음 하고 이제 더 하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없어서 할 수.